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노트북은 한번 사면 고장이 날 때까지 오랜 기간 사용하기도 하고 제조사와 제품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하나를 선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노트북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렸었고 2021년 1월에는 라이브 방송 편집본으로 구매 가이드 영상을 올렸었는데 22분이 넘어가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봐주시고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노트북을 구매하는 기준이 1년 전과 지금이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드웨어가 발전하면서 달라진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22년 버전으로 노트북 구매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서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최소한 돈을 썼을 때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줄 거예요. 노트북이 세상에 나온 본질은 PC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얇고 가벼운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1kg이 안 되는 초경량 노트북들도 판매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CPU, 램, 저장 장치 등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쉽게 인정하면서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비싸지는 것은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성이 좋은 1kg 내외 또는 그 이하의 초경량 노트북을 원한다면 퍼포먼스 면에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을 직관적인 수치로 표현해보면 스펙이나 퍼포먼스가 비슷하다고 할 때 2kg 이상의 노트북 가격이 100%라면 1.5kg 이하의 경량 제품은 150%, 1kg 내외 또는 그 이하의 초경량 제품은 200% 정도가 됩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면서 휴대성이 좋은 노트북을 찾는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을 준비해야 하고 돈을 아끼려면 무게에 대한 기준을 낮춰야 해요. 다음 CPU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는 등급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입니다. 먼저 등급은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데 인텔, i3, i5, i7, i9, AMD, 라이젠 3, 라이젠 5, 라이젠 7, 라이젠 9 등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저전력 CPU는 모델명 뒤에 U나 G 등이 많이 붙고 고성능 CPU는 H, F, X 등이 많이 붙는데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인텔 i9이나 라이젠 9은 노트북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웹서핑, 문서작업, 영상 시청 등 그다지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저전력 i5나 라이젠 5를 선택하면 되는데 돈을 최소한으로 쓰겠다면 i3나 라이젠 3를 선택해도 돼요. 고성능 CPU는 알게 모르게 CPU가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코딩이나 고품질 사진 작업, 머신러닝 학습 등 공학용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데 i7이나 라이젠 7이 일반적인데 비용 절감을 위해 i5나 라이젠 5를 선택해도 그럭저럭 쓸 수 있습니다. CPU에서 등급을 고르고 나면 그 다음 세대를 봐야 하는데 2021년에 인텔은 11세대, AMD는 모바일 프로세서가 5000 시리즈가 주류였고 2022년에는 인텔의 12세대, AMD의 6000 시리즈가 늦은 봄 또는 여름 정도 이후에 주류가 될 거예요. 세대 구분은 인텔의 i7 1165G7을 보면 i7-Di는 11이 11세대임을 나타내고 AMD 역시 라이젠 7 5800U처럼 라이젠 7D의 5가 세대를 나타냅니다. 요즘은 거의 다 사라지긴 했는데 아주 가끔 오래된 세대의 CPU를 i7이나 라이젠 7 같이 등급만 나타내고 세대를 숨겨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확인이 꼭 필요해요. 특히 당근마켓을 비롯해서 중고거래 시에 세대를 속이고 등급만으로 속이라는 분들이 가끔 나타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CPU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인텔이나 AMD나의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꼭 특정 브랜드만 찾는 게 아니라면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더 저렴한 것을 고르면 돼요. 세 번째 살펴볼 요소는 램입니다. 다다익램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램은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2022년 1월 즈음에 8기가가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임, 영상 편집 등 고상을 요구하는 작업이나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떼어놓고 멀티로 하는 게 아니라면 8기가로도 커버가 가능하긴 한데 오랜 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16기가를 선택하는 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램 용량도 중요하지만 싱글 채널과 듀얼 채널의 차이가 커서 꼭 듀얼 채널로 구성된 노트북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램 추가 슬롯도 없고 교체도 안 되는 온보드 형태라면 듀얼 채널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네 번째 저장 장치는 SSD와 HDD 하드가 있는데 SSD가 성능 면에서 무조건 좋습니다. 다만 하드보다 SSD가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OS나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본 장착된 SSD는 최소 용량으로 가고 자료 저장용으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하드를 추가 장착하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사용 중인 이 노트북의 SSD는 기본 256기가고 1TB 하드를 추가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SSD에 하드를 추가할 거면 SSD는 최소 용량으로 256기가만 선택해도 되고 SSD 하나만 한다면 최소 500기가 정도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 SSD의 규격은 PCIe 4세대도 있지만 PCIe 3세대만 되어도 사용하는 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대규모의 데이터를 자주 저장하고 이동하는 분들은 3세대와 4세대 차이를 체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서 작업이나 사진을 조금 옮기는 정도에서는 체감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살펴볼 요소는 그래픽카드 GPU입니다. 노트북 사용 목적에 게임이나 영상 편집, 3D 작업 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외장 그래픽카드는 필요 없고 기본 프로세서에 내장되어 있는 GPU로도 충분해요. 노트북에서 외장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엔비디아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외장 그래픽카드가 필요 없는 분들은 다음 챕터인 디스플레이로 바로 넘어가세요. 외장 그래픽카드를 탑재하게 되면 쿨링 시스템도 달라지게 되고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휴대성과 함께 가져가기 어려운 요소인데 휴대성을 포기하기 힘들다면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MX450이 탑재된 노트북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총용량까지는 아니고 1.5kg 정도까지 무게가 양보가 된다면 RTX 3050 Ti 정도 GPU를 탑재하고 무게를 줄인 제품들도 있어요. 퍼포먼스를 중시해서 2022년 1월 즈음에 노트북의 외장 그래픽카드를 선택한다면 RTX 3060이나 RTX 350 Ti 정도면 대부분의 게임과 4K 영상 편집까지 커버할 수 있고 고사양 게임을 더 잘 즐기기를 원한다면 돈이 더 들겠지만 RTX 3070 이상으로 가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TDP라고 열설계 전력이라고 있는데 이 TDP 값이 높으면 같은 GPU라도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물론 TDP가 더 커지는 만큼 발열이 더 많이 발생한다거나 팬섬이 더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소인 디스플레이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끝이 없는 요소라서 딱 잘라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는 기준점을 잡아볼게요. 어떤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든 최대 화면 밝기가 최소 300니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색 재현율은 일반적으로 sRGB 100% 정도면 괜찮은데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을 한다면 더 높은 기준으로 P3 100%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나 해상도, 주사율은 표에 적어둔 내용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화면비는 일반적으로 16:9도 무난하지만 작업 효율을 중시하고 영상 편집을 한다면 16:10이 더 좋아요. 16:9하고 16:10이 숫자만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사용해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세로가 1 커지면서 한 번에 표현되는 정보의 양이 생각보다 더 많거든요. 그리고 빛 반사는 게임을 많이 하고 그래픽 작업을 한다면 거슬리는 게 없는 게 더 좋아서 논글레어 또는 안티 글레어를 추천합니다. 글레어 패널이 더 선명하고 색상 표현이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논글레어나 안티 글레어도 충분히 발전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배터리는 디스플레이 크기나 외장 그래픽카드 탑재 여부에 따라서 사용 시간이 달라지긴 하는데 최소한 50W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요소 키보드는 노트북에서 참 만족하기 어려운 요소예요. 노트북에서 아주 가끔 키감이 만족스러운 제품도 있기는 한데 두께가 2cm를 넘어간다거나 무게가 2-3kg 이상 되는 노트북인데 노트북 같지 않은 탱크 같은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경량이나 초경량 제품의 키보드는 바닥에 쫙 깔리는 느낌으로 치는 듯 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면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해요. 그리고 터치패드는 과거에는 심하게 달그락거려서 싸구려 냄새나는 제품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상향 평준화되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밖 요소들 중 스피커는 좌우로 한 개씩 2개가 탑재된 것이 보통인데 최소 출력이 1개가 2W는 넘어가는 것이 좋고 무선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것이 좋은데 혹시나 지원하지 않는다면 5GHz를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HDMI, 미니 DP, USB-C 등의 확장 포트는 본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맞춰서 고르면 되는데 확장 포트가 아쉽다면 젠더나 멀티 포트를 사용하면 되니까 노트북 선택 시 우선순위로 내세울 필요는 없어요. 노트북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발열, 스로틀링, 팬 소음 등 퍼포먼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다양하게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고 싶은 노트북 모델을 정하고 나서 유튜브에서 리뷰를 참고하는 것을 권해요. 노트북 리뷰 시에 스로틀링, 발열, 팬 소음은 필수 체크 요소라서 제대로 된 리뷰라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나면 하나하나 볼 때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어떤 노트북을 사야지라고 머릿속에 걸어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표의 사용 목적에서 코딩, 사진, 공학용은 CPU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디스플레이는 색 재현율만 포기를 해뒀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디스플레이 세부 조건표를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사용 목적별로 사도 괜찮은 노트북을 적어뒀는데 하나의 제품에도 여러가지 옵션이 있어서 추천해드린 제품과 같은 이름에서도 가격이나 스펙이 조금씩 다른 것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DIY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했던 사용 목적별 조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 한두 가지 요소는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고 100만원 이하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모든 요소를 만족하지는 못해요.
사용 목적을 나눠서 적어두긴 했지만 게임용과 영상 편집용은 바꿔서 생각해도 되고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제가 알려드리는 모델들을 쭉 두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트북을 구매할 때 체크해야 하는 요소들과 사용 목적별로 추천 스펙과 추천 모델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노트북을 고르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나 아직도 긴가민가 하다면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한 번 더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답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PD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정보가 정말 가득하거든요. 여기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담았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이만큼 담아놨습니다. 두 번 봐주세요.